안녕하세요. 7번째로 인사드리는 예랑입니다.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대한 당당함을 혹시나 모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로 뒤덮고 속으로 화만 쌓아갔던 말레이시아 랑카위, 페낭, 그 다음에 행선지부터 오늘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세 번째 행선지 카메룬 하일랜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페낭은 육지이지만 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리로 연결되어서 그야말로 말레이시아 육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는 느낌은 마치 인천 영종도에서 인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줬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때도 위치를 넣는 기능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영종도 다리 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아까는 영종도 다리 위를 지나는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호남 고속도로를 지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는 경상도 어느 한 고속도로를 지나는 느낌이었고 이게 말레이시아이지만 한국에 있는 그런 기분. 이름이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지.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2시간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게 돼요. 카메룬 하일랜드는 말 그대로 하이랜드였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한국의 도시와 비교해보면 보성 같은 느낌이었어요. 구불구불하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성 녹차밭이 쫙 깔려있는 것처럼 카메룬 하일랜드에 녹차밭이 쫙 깔려있는 그런 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카메룬 하일랜드는 정말 산능성 전체가 다 녹차밭으로 깔려있는 그런 뷰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한 숙소가 우리는 사람을 모아주는 거는 해줄 수 있어. 액티비티를 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 숙소가 카메룬 하일랜드에 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재밌겠다. 그곳으로 결정을 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은 숙소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제가 이것저것 도전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많이 떨렸고요. 긴장도 많이, 사람도 정말 많아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심적으로 안정될 만한 곳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여자 방을 선택을 했고요. 카메룬 하일랜드도 한 일주일 머물렀는데요.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학생이면 어떤 전공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왔었으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는지, 이 여행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했던 등산들은 단순히 산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로비로 모여요. 아침 산책 뭐 이런 느낌이기는 했는데 정글 대탐험 같은 저는 스텝도 같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스텝은 그냥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지침만 딱 내려주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지침은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한 어플을 까세요. 등산로가 보입니다. 당신 지도에 보이는 그 등산로를 따라가세요. 2번은 올라가다 보면은 작은 개울물 하나를 만나게 돼요. 따라서 걷지 말고 건너서 걸어가세요. 언제 개울물을 만나고 지점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너희는 가다 보면 개울물을 만날 거야. 그리고 3번째로는 너희가 간 길 끝에 녹차밭이 나올 겁니다. 녹차밭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돌아오는 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히치하이킹 해서 내려오세요. 해보면 알아요. 이 지침을 받고 나서 저희는 지도만 보면서 길을 찾아가요. 7, 8명이 함께 출발을 해요. 한 명이 지도를 보는 걸로 저희는 정했어요. 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면서 이쪽인 것 같아?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인 것 같아? 저쪽으로 가고 그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비가 와서 진흙이어서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고 개울물은 한 3번 만난 것 같아요. 어떤 개울물이 어떤 개울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요. 지도상에 나온 그런 뷰 포인트들이 막 여러 군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목적지를 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7명이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됐던 그런 산책이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2번으로 가다가 지도 보고 있는 친구가 미안한데 우리 왼쪽으로 갔어야 됐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근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뷰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보고 할래? 그래, 뭐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그냥 2번으로 가가지고 좀 앉아 있다가 간식 먹고 산 중턱에서 저희가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진짜
진짜 미안한데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완전 정글이어서 처음 본 사람 7명이 그 여자애를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여자애가 보일 정도이기는 한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일을 보는 동안 저희가 다 뒤돌아서 먼 산을 보고 그저 서 있었었어요. 그게 가능하구나. 누군가 등 뒤에서 볼일을 보는 그 경험을 한 그 여자애, 그리고 담벼락에 되어준 나머지 6명의 친구들. 추억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녹차밭에 도착을 해요. 정말 멋있었고요.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을 또 이렇게 구불구불해가지고 막 끝까지 올라가요. 올라간 그 끝에서 이제 저희는 마지막 미션이 대로변에서 히치하이킹. 다 너무 수줍어하면서 이제 막 엄지를 들고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그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막, 아 미안해요 이러면서 막 가더라고요. 잘 된다고 했었는데 분명히 안 되네. 몇 번 하다가 택시파와 히치하이킹파가 막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2대를 잡을게. 그럼 우리 다 탈 수 있잖아. 여기서는 히치하이킹 그래도 해볼게. 하다가 한 친구가 이쪽으로 차를 잡았어, 이쪽으로 와 빨리, 이러면서 갔더니 트럭 아저씨가 거기 서 있었고요. 저희는 트렁크에 다 탔습니다. 제 여행 중 첫 히치하이킹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느꼈던 성취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활동이 뿌듯했어요. 단순히 내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 액티비티들을 생각하면 그 활동 자체가 주는 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와 의미와 어려움의 난이도와 헤쳐나가는 방법, 나의 오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이런 모양으로 흘러간다라는 그 개별적인 그 매력을 알게 된 활동들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카메룬 하일랜드에서 제가 행아웃하고 함께 액티비티를 진행한 친구들이 매일매일 달라졌습니다. 너무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 온 친구 3명을 제가 앞 침대, 옆 침대 막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두 번째 날 녹차밭만 다니는 투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 내일 녹차밭 갈 건데 같이 가자 하면서 그래 가자 하고 이제 녹차밭 투어를 신청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 일출부터 보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행 찝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동남아에서 여행할 때면 다 네모, 사각진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더라고요. 아침 일출을 보고 플랜테이션에서 티를 마시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도 아침으로 먹고 졸기도 하고 이동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말레이시아 노래를 들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신나게 가기도 하고 나무 데크 트레이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가는 이끼숲 코스가 있었어요. 차가 어느 정도 산 중턱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희는 나무 데크를 타고 이제 등산을 하는 경로였거든요. 이제 덜컹덜컹 거리는 이끼산을 차로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땅이 다 젖어 있었어요. 날씨가 많이 습했어요. 안개가 자욱했고요. 근데 올라가다가 가이드가 여기서 잠깐 내려야겠다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너무 예쁜 포인트여서 일단 잠깐 여기서 멈춰서 사진 찍고 위에서 설명할 걸 여기서 설명해도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투어를 했던 인원이 찝차가 3대 됐던 것 같아요. 한 차마다 6명씩 탔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숲은 이런 모양이고 왜 여기가 유명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인조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천연의 이끼숲이다. 저희가 설명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여행을 마치고 내려가는 차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차 소리가 왔다가 점점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차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좋지 않은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잠깐 확인하고 와야겠다. 그 커브길을 딱 돌자마자 가이드가 저희에게 소리를 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로 달려갑니다. 그 경사 내려가는 길에 한 홈이 있었는데 그 홈에 바퀴가 잘못 닿으면서 차가 전복됐어요. 차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다 깨진 창문 위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초점 잃은 그 눈동자를 보면서 이것을 마지막 순간으로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의 시선을 이끼숲으로 돌리고 그 여자를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한 명씩 사람들이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안에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사람들은 풀러야만 했고 한 명 한 명 빼기 위한 작업들을 이 관광객으로 온 20명과 저희 가이드가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한 남성이
차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뭐라고 외쳤는데 이 여성이 뒤를 도는 거예요. 이 남성은 이 여성의 남편이었고 둘이 서로를 찾아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야 막 서로를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처럼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구출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로컬 사람들도 이 차를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걸어서 숲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저희 20명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래? 주책이야. 왜 이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요. 사실 그날의 저의 눈물이 그날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늘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맴돌았고 내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 생각을 하던 끝에 저의 첫 남편이 심정지가 온 뒤에 병원에서 10일을 보냈어요. 응급실을 3일을 있었고 중환자실로 바로 올라가서 7일을 있었어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는 볼 수가 없었지만 응급실 3일은 보호자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대요. 너무 응급해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중에는 잠깐 그 응급실 병동을 살짝 나가 있는 정도였고 벽은 피투성이로 피가 막 튀어져서 벽에 묻어 있었고 이불도 피투성이었고 무서웠어요.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 여성이 떨고 있는 그 모습처럼 저는 떨고 있었는데 그 남성이 나와서 그 여자를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순간 너무 외로웠나 보다. 나도 그렇게 기댈 곳이 필요했었나 보다. 전 남편이 눈을 떠서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의식이 없는 이 순간에도 이런 마무지한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 길 끝에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이야. 당신은 모르지만 내가 당신 대신에 보고 있었어.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편지로 썼어요. 10장의 편지를 썼고 편지에 제가 유일하게 담았던 소망이 딱 한 개였어요.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남편 장례식 입관을 할 때 남편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냥 속으로 말했어요. 안아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안아주고 보냈어요.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묻어놓고 있었던 감정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나, 내가 얼마나 슬펐나, 그냥 그 모든 감정들이 말레이시아 그 어느 산 중턱에서 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잊지 않았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제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날 속에서 꼭 봐야 하고 느껴야 하는 것들을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제공해주고 계신다. 나는 그날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뿐이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가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카메룬 하일랜드였어야만 했었던 이유도 있었겠죠. 저희 숙소 친구들이 사력 있고 고마웠던 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We will be here like 2 stops away from you. Like please let us know if you need any help. We are here. 이 기트레일을 올라가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그 친구들은 정말 항상 저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얘랑 근처에 있나? 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가고 항상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도 모르는 눈물을 마주한 이 상황에 다른 어떤 친구들이 아니라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나의 오늘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울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저를 웃겨주려고 막 우리 과일 사왔어, 이거 먹어보자. 야, 이거 뱀 과일이래. 스네이크 프루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진짜 껍데기가 뱀 머리처럼 생겨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은 뭐 이거 먹을 때 뱀처럼 뭐 물 수 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먹어요. 아, 너무 귀엽잖아요. 또 이 숙소는 액티비티를 하나를 또 만들어요. 무슨 게임 나잇이라고 해서 퀴즈 맞춰가지고 점수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팀을 꾸려서 참여하세요. 이긴 사람한테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이미 우리는 출전하는 거야. 하고 제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말레이시아를 잘 알아야 되는 게임인데 제가 다녀온 곳들에서는 막 페낭 물기밖에 안 하고 랑카위에서는 친구랑 수영장에서 대화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제가 무슨 문제를 맞출 수 있겠어. 뭐 괜히 내가 누가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을 참가해서 웃는 게 저의 목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저희는 게임에 출전합니다. 저희는 우리 이제 팀명을 꾸려야 되는데 우리가 3명이고 우리는 할 수 있어. 파워 퍼프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게임을 출전해요. 저희 3등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도 한 문제 맞췄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쿠알라룸푸르를 말레이시아 마지막 목적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됐고 오전 10시에 쿠알라룸푸르로 떠나는 일정을 잡아놨었어요.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그냥 여유롭게 가방 싸서 버스 터미널로 가면 되겠다. 어제 같이 게임 참가했던 우리 파워 퍼프걸 팀이, 파워 퍼프걸이 3명이거든요. 한 명은 카메룬 하일랜드에 며칠 더 머물 예정이고 나머지 한 명은 대화를 해보니까 저랑 같은 시간으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거예요. 이 파워 퍼프걸 한 명이 그러면 니네 버스 시간이 10시니까 아침 등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등산 안 갈 거야, 갔다 왔어. 그랬더니 막 가자 해가지고 또 아침 등산을 출발해요. 첫날 제가 했었던 그 아침 등산, 그 등산이 맞습니다. 그 지령 3개를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졌잖아요. 이제 막 숙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모여서 완수해야 되는 그 구성원이 됐어요. 어떻게 찾아가? 길 모르잖아 하면서 막 제가 첫날 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미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제가 길잡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우리의 일정은 여기까지다.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함께했다. 또 보자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쿠알라룸푸르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구불구불한 시간으로 버스를 타고 제 체감상 한 버스 7시간 탄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저희는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왔고요. 한국에서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 부부가 말레이시아로 이사를 와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교회 친구들이라기보단 교회 친구인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이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번 같이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산에 함께 올라갔어요. 그렇게 2번, 한 번은 대화, 한 번은 등산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3번째로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처음으로 나눠보게 된 그런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날부터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저를 대접해 줬고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한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무는 동안 이 자매가 휴가가 하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그 휴가를 썼는데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저와 이 친구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미 공감하고 있었다 라는 단어가 조금 더 부합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공통점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비슷할 것 같고 앞으로 내 삶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라는 질문 앞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일부러 막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 저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매는 그 자매의 이야기들을 해줘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참 고맙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게 나누어도 그저 내 이야기가 가감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더 진솔하게 이야기가 나와지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나눠줘서 고마웠어요. 저도 진솔하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함께 이전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극복해야 할지 다시 내가 누군가를 잃을 수 있고 혼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나를 넣을 용기가 있는가 우리 돌싱들의 또 다른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두려움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와 저는 아직 아니지만 이 친구는 두 번째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앞에서 문득 나를 건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관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제가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된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혼자됨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같은 감정과 같은 어려움, 같은 두려움, 그리고 같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또 느끼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더 이전보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난과 트라우마를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재난들로 인해 혼자가 된 유가족들, 그 재난들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후 하나님은 저를 유가족으로 세우셨더라고요. 내가 유가족이 되고 보니 연구자로 참여한 그 보고서와 그 논문들에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이해함으로 이 글들을 작성했었나 그걸 발견하면서 저는 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저의 감정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한번 랑카위, 페낭, 카메룬 하일랜드, 쿠알라룸푸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깊이 파묻혔었던 슬픔, 분노, 서러움,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대하고 싶은 나의 미래 너는 그 모든 거를 다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저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레이시아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장소의 의미 그리고 활동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한 찰나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 다음 시간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울어서 죄송합니다. 편집됐었을 수도 있는데 편집하면서도 많이 울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안녕.